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 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 수업 잘 들으셨나요? 원격 수업이라는 환경적 제한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업을 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잘 해결해 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과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을 다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킵해서 혹시 듣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영상을 스킵해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영상도 별로 길지 않잖아요. 10분 왔다 갔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분명히 시험에 나온 내용도 있을 텐데 그걸 나중에 스킵해서 본다면 시험에서 나온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손해를 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영상을 한번 쭉 봐보시고 링크된 부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한번 더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의 수업 내용을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역사의 의미는 모든 인류의 발자취를 뜻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역사라는 것은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역사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이 곧 역사의 시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인류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그렇죠? 동물이죠. 스스로 움직이고 영양분을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동물과 인류가 구분이 되는 시점부터가 인류의 시작, 그리고 역사의 시작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인류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인류가 시작됐을 때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 인류의 모습과 크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금 현재 인류의 특징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을 거고 다양한 과정을 겪었을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봐야 지금 현재 인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도 인류는 언제 나타나고 어떻게 진화하였을까? 제목에 다 드러나 있죠. 자, 그럼 학습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다음에 인류는 동물인데 어떤 부분이 인류와 동물이 다른지를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인류의 과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과 구분되는 인류의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탄생과 인류의 탄생을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자, 지구의 탄생은 사실 인류의 역사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과학 시간에 많이 살펴보시겠지만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탄생했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옛날로 갈수록 적혀있는 내용들이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한다는 뜻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진짜 이게 맞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뭐 시험에 갔을 때는 다 공통적인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될 필요는 있을 수 있으나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 항상 수업을 들을 때나 항상 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저 역사 사실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기후의 변화입니다. 빙하기와 간빙기로 반복이 되는데 과학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지구의 기온이 떨어져서 얼음으로 눈으로 뒤덮이는 그 시기를 빙하기라고 하고 간빙기는 그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있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를 간빙기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가 태어났을 때 무렵에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인류가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류의 모습에도 큰 차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인류의 탄생은 시기는 연구한 학자들을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100% 맞는 게 아니에요. 60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1000만 년 전에 나타났다. 어떤 학자들은 500만 년 전, 400만 년 전 이렇게 태어났다고 보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짚을 수는 없지만 대략 600만 년 전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초 인류는 지금 연구 결과가 더 나오고 있어서 다른 인류들이 나오긴 하지만 교과서가 출판됐을 무렵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 인류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최초 인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못생긴 사람을 보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별명을 짓는 사람은 혹시 없었겠죠? 혹시 내가 별명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되는 거 아니야? 학교 나와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설마, 우리 설마. 학교 갈 때도 이거 없었어, 나. 이거 아니었어. 알았지?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모습을 복원한 걸 이렇게 보면 뼈대를 보고 복원을 했는데요.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두개골 여기 있는 부분이 작고 그 다음에 턱은 크고 코가 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턱이 컸던 이유는 씹는 게 생 고기나 생 뭐 식물들을 씹었기 때문에 더 많은 턱 힘이 필요했겠죠. 그다음에 덕분에 얼굴 골격 중에서 두뇌가 굉장히 작았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 원숭이 정도 중간쯤 되는 것 같죠? 자, 뼈대를 보면 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침팬지고 이게 사람이에요. 중간 단계를 거치는데 아직 초반의 모습이라서 중간 단계라고는 얘기하지만 침팬지 모습도 좀 일부 들어가 있죠. 과도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선생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침팬지는 이렇게 등이 굽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다니는, 네 발로 다니는 사족 보행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미용실도 못 가가지고 머리를 깎을 수가 없네. 미안해요. 자,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허리가 비교적 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이따가 인류의 특징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인류의 특징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서서 다닙니다. 이족 보행을 하죠. 발을 두 개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간혹 집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보통은 이렇게 걸어 다니죠. 자, 이 걸어 다니는 것이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일단 두 손이 자유로워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를 서서 활용할 수 있다는, 도구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허리를 펴서 다니기 때문에 이게 뇌 신경에 연결이 돼서 두뇌가 더 커질 수 있었다라는 학설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과 언어의 사용입니다. 자, 불은 사실 동물들은 불을 무서워해요. 사람들도 초반에 이걸 발견했을 때 무서워했을 거예요. 번개가 쳐서 나무가 불타고 있을 때 막 도망가거나 이랬을 텐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따뜻하다, 그리고 주변이 어두웠는데 밝아졌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와서 동물들을 무서워하니까 동물들을 내쫓는 데도 활용했을 거고, 그리고 동물들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식생활에서 굉장히 위생적으로 바뀌면서 수명이 늘어났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기를 생으로 먹지 않고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조리를 해서 두뇌 발달에 연결이 됐다고도 보여져요. 단백질이 많이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뇌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야 되죠. 거기다가 이 근육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골이 더 발달할 수 있는, 여기 근육이 더 발달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또 줬다고도 해요. 자, 언어의 사용입니다. 물론 동물들도 각자의 신호에 따라서 뭐 음성 신호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랑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서로 죄송해요. 서로 다른 신호를 주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의 언어는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봤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경험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같은 공동체 생활을 더 잘 영위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정보들을 습득해서 전달받음으로써 사람들의 생존력도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정적으로 사람들은 죽은 뒤의 세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말고 동물들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좀 더 고등적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 죽어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뭐 아니면은 다시 뭐 사람으로 태어나냐, 뭐 동물로 태어나냐,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정적으로 뇌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지능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런 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경험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다채로워졌기 때문에 펭귄이나 북극곰은 남극이나 북극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 수 없죠. 그리고 적도 주변에 살고 있던 열대 과일들이 극지방에서 살아갈 수 없죠. 춥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가능하죠. 왜냐? 그냥 맨몸으로 가서 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도구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조작해서 건축물들을 이용해서 만든 집에서 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자연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고, 그 와중에서도 다양한 신체적 특징과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동물들은 먹고 자고, 우리 애기들 보면, 요즘에 쌤 딸내미 보면 알아요. 먹고 자고, 그리고 자서 배고프면 울고 헤헤 울고, 이렇게 울진 않지만 또 먹고, 단순한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쌓아서 가다 보면 다채로운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물들이 서서 다니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훈련이 됐거나 아니면 뭐 옳지? 그래서 봐야지, 이렇게 보는 그 본능적인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잠시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인류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인류가 됐는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는 역사학습의 목적에도 이게 합당하죠. 자, 첫 번째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약 390만 년 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징들이 어떻게 하나하나씩 제 단계를 밟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특징은 직립보행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손이 편해지게 되면서 두뇌도 발달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도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입니다. 자,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모는 사실은 사람을 뜻할 때 뜻입니다. 사람을 뜻할 때 호모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게 에렉투스는 약 180만 년 전에 나타났는데 특징은 불과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좀 더 자신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있으면 저 멀리 뭐 사슴떼가 지나간다더라, 뭐 사냥하러 가자, 또는 멀리 맹수가 있다더라, 우리 피하자, 이런 안전과 생존에 관련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생존력을 늘릴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죠. 자,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약 40만 년 전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좀 더 고등적인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왜냐? 죽은 사람을 매장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물들은 죽었을 때 옆에서 지키고 있는 동물들은 간혹 우리가 보긴 하지만, 코끼리나 개나 고양이나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 시체를 매장할 수는 없잖아요. 기능적으로 그렇고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시체를 매장함으로써 이 사람이 몸은 죽었지만 다른 세상으로 간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네안데르탈렌시스는 매장을 했을 때 그 위에다가 꽃잎을 뿌리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저 세상 갈 때 안전한 길로, 편안한 길로 가라, 이렇게 보내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 봤을 때는 죽은 뒤의 세계, 사후 세계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두뇌 용량도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 CC라는 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호프집에 가면 맥주 딱 나옵니다. 맥주 우리 뭐 500cc, 뭐 1000cc, 그 다음에 3000cc 하면 딱 이렇게 크게 나와요. 500cc 하면 요만하게 나오고 1000cc 하면 요만하게 나오고 뭐 3000cc 이렇게 나오는데 1500cc면은 여러분 나중에 맥주집 가면 그 3000cc 한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비자보 크죠? 지금 가라는 거 아니야. 좀 절대 가지 마. 알았죠? 자, 약 200, 죄송해요. 자, 약 20만 년 전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우리 지금 현생 인류하고 연결되는 조상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람들은 동굴벽화를 남겼는데 이 동굴벽화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벽화라는 것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림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접근해 볼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려보거나 집에서 낙서를 해보거나 심지어 수업 시간에 낙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낙서라는 것은 내가 놀이 문화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논다, 유인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를 집에서 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문화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딱딱딱딱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단계별로 봤을 때 이런 인류들이 시기별로 등장했다는 것이지, 에렉투스의 조상이 올스트랄로피테쿠스다 무조건 맞다, 사피엔스의 조상이 네안데르탈렌시스다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계별로 어떤 특징들을 밟아왔는지 설명을 하면 좀 더 어떻게 진화했는지도 볼 수 있겠죠. 모습들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좀 더 이제 서서히 현재 인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죠. 주의, 이런 것을 보고 친구들을 별명 짓지 마세요. 절대로. 이 학인학습입니다. 이 부분은 쌤이 설명이 끝나면 딱 멈추시고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과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학습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제 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인 인류의 탄생과 그 진화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클래스에 올려준 과제를 잘 보시고 제출해서 수업을 잘 받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나중에 봐요.